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자체교재 수업을 진행하는 아디오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수학상에 이어서 수학 하하 파트, 그리고 이제 마저 하지 못했던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거리의 활용 파트부터 시작해서 오늘 수학화를 마무리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증명을 했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다음 공식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랑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프라임의 0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d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 씌워서 c 빼기 c 프라임의 절대값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두 직선이 평행할 때만 거리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파란색의 거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행하지 않다면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거니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평행한 경우, 그래서 평행하기 때문에 초기 세팅이 여기가 A, B, A, B 이렇게 통일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점을 꺼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x0, y0를 어디서 꺼내냐면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꺼내봅시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위에 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대입했을 때 성립하겠죠. ax0 더하기 by0 더하기 c는 0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점이랑 어떤 거를 공식을 쓰면 되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프라임이랑 공식을 쓰면 되겠죠. 공식에 따라서 d는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0 플러스 by0 더하기 c 프라임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 식을 알고 있었죠. ax0 더하기 by0 더하기 c는 0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c 빼기 c 프라임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눈 게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이것으로 직선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원의 방정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원의 방정식은요, 처음에 시작할 것은 접선의 방정식을 증명해 보는 겁니다. 한번 증명해 볼게요. 원과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번 좌표 평면에서 원 제곱 더하기 제곱은 r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증명을 해볼게요.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야겠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니까 기울기가 m인 것을 생각하려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접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접한다 라는 것을 쓰는 것은 이제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x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모르죠. 그래서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연립을 해서 x 혹은 y를 구했을 때 중근이 나와야 될 겁니다. x. 이렇게 접하는 점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y 자리에다가 mx 더하기 n을 넣으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 되겠죠. 정리하면 m제곱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2mnx 플러스 n제곱 빼기 r제곱은 0이 됩니다.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어야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시면 m제곱 n제곱 빼기 n제곱 더하기 1에 n제곱 빼기 r제곱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m제곱 r제곱 빼기 n제곱 플러스 r제곱인데 얘가 0이죠. 저희는 이제 뭘 증명하면 되냐면 이 뒤에 있는 텀이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이 n을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뭘로 정리하냐면 n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n제곱은요 r제곱 m제곱 플러스 r제곱이니까 r제곱에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n은 뿔마 아래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돌려 놓으면 1번 공식이 증명이 되겠죠. 자, 2번 공식은 1번 공식을 그대로 활용하기면 되는데 평행이동을 이용하면 됩니다. 일단 이 식을 중심과 반지름이 드러나도록 표준형이라고 하죠.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면 x 더하기 2분의 a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b제곱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위에 있는 식과 동일한 이 녀석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방금 증명한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평행이동 관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플러스 2분의 a고 얘는 플러스 2분의 b죠. 그래야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a 넣어서 0,0 나오고 0,0 중심이 나올 거니까요. 이제 다시 돌려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돌려놓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y 플러스 2분의 b는 기울기는 그대로 있고요. x 더하기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반 조건에서 이 전개된 식이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이 이 녀석이 실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커야 이 식이 원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루트를 씌우는 행위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나왔으면 그 다음 접선 공식은 접점이 주어진 공식이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접하고 접점이 x1, y1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명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기울기 공식을 저희가 먼저 증명을 했으니까 기울기 공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근데 이제 기울기 공식을 사용을 하려면 저희가 x1이나 y1이 0이 아니라는 가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요, x1이랑 y1이 동시에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그럼 그림으로 관찰을 해보면 원이 있을 때 x1, y1이 저희는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죠. 이 빨간색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니까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세팅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저 직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L은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접점을 지나니까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하면요, 양변에 y1을 한번 곱해봅시다. 그럼 y1, y는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 제곱, y1 제곱이 되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되겠죠. 네, 이 x1, y1은 원위의 점이니까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했을 때 성립할 겁니다. 원의 방정식이 뭐였냐면 제곱해서 더하면 r제곱이래요. 여기 있네요. 제곱해서 더하면 r제곱이니까 저희가 원하는 공식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 경우 양쪽이 다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증명이 돼요. 이게 0이 아닌 게 케이스랑 0일 때의 케이스로 나누는 게 핵심인데, 왜 그러냐면 이 기울기의 형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y1이 0이 아니라는 가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혹은 둘 다 0이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따져주면 되겠죠. 당연히 둘 다 0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x도 0이고 y도 0이면 r이 0이 나오는데 그럴 수가 없죠. 원의 방정식에서. 그래서 만약에 x1이 0이고 y1이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고 접점이 0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쪽 점에서의 접점을 생각하거나 이쪽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거 아니면 이거죠. 얘는 방정식이 y는 r이고 얘는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r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얘는 0 곱하기 x1 플러스 지금 y1의 좌표가 r이잖아요. 그래서 r 곱하기 y. 얘가 지금 y1이죠.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얘는 r제곱. 그래서 양변을 r로 나눠주면 이 y는 r이 나오죠. 똑같은 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0 곱하기 x1 빼기 ry는 r제곱이 되죠. 이 마이너스 r이 y1이죠. 그래서 저희가 1번에서 소개된 이 공식이 이 케이스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1이 0이 아니고 y1이 0이어도 똑같아요. 여기서의 핵심은 0이 아닐 때랑 0일 때랑 나눠서 서술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또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이제 거기서 접점을 생각을 했대요. 이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메우는 형태는 기하를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친숙할 텐데요. x제곱 대신에는 x1x, y제곱 대신에는 y1y, x 대신에는 2분의 x1 더하기 x, y 대신에는 2분의 y1 더하기 y. 이 포맷을 외워주면 이제 이렇게 2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모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공간이 조금 없어서 다 지운 다음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2번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2번은요, 일단은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죠. 이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b제곱은요,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될 거예요. 여기 위에 x1, y1이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은 0,0이 중심이 0,0일 때의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중심이 0,0인 걸로 바꿔야겠죠. 지금 저희가 만난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중심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시작하겠죠. 0,0으로 중심을 바꿔줘야 저희가 1번에서 증명한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꿔주면 x축 방향으로 2분의 a만큼, y축 방향으로 2분의 b만큼 이동을 해줘야겠죠. 반지름은 똑같을 겁니다. 평행 이동을 해도.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x축 방향으로 2분의 a, y축 방향에 2분의 b만큼 했으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변신하냐면 각각 더해진 게 되겠죠. 2분의 a, y1 더하기 2분의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이쪽 자리랑 이쪽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x1 더하기 2분의 a, x, 그리고 y1 더하기 2분의 b의 y는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됩니다. 접선이요. 자, 이제 다시 돌려놓으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평행이동한 상황에서 공식 쓰려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겠죠. 이 평행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좀 써놓을게요. 얘는 x축 방향으로 2분의 a, y축 방향으로 2분의 b. 저렇게 돌아왔으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얘는 x1 더하기 2분의 a에 x 더하기 2분의 a가 되고 플러스 y1 더하기 2분의 b, y 더하기 2분의 b가 되고요. 얘는 그대로겠죠? 이제 얘를 정리하면 이제 예상이 되죠. 이 녀석이 나올 겁니다.
한번 열심히 전개를 해볼게요.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x1, x죠. x1, x. 그 다음에 a에 2분의 x1 더하기 x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4분의 a제곱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y1, y 플러스 b 2분의 y1 더하기 y 플러스 4분의 b제곱이 나오죠. 그것은요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죠. 이 녀석이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제곱이 날아가고 이 4c는 넘겨주면요 이제 이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암기만 하고 있었던 접선 공식들도 모두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교과서에서 그 창의 활동에 자주 등장하는 토픽이고 가끔 시험 문제에도 나오는데요. 극선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한번 알아봅시다. 접수평면 위에 원, 일반적인 원이 있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원밖의 점 x1, y1이 있대요. 원밖의 점이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밖에 이렇게 p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접선을 2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점들을 A랑 B라고 하죠. 이때 A, B의 방정식은 어떻게 됐냐고 했냐면 결과물은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녀석을 증명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형태가 신기한 게 이 P라는 점이 x1, y1이고 이 녀석은 원 위의 점이 아니죠. 하지만 이 A, B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마치 P가 원위의 점은 아닌데 원이 있는 것처럼 접점인 것처럼 작용하고 있죠. 위에 있는 공식과 비교를 해보시면 형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죠? 이것이랑 형태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암기하기가 편한 식인데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A를 x2, y2라고 하고 B를 x3, y3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 PA를 L1이라고 하고 이 PB를 L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저희가 구하는 거를 L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L1은 A를 접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이제 위에서 증명한 공식을 쓰면 되겠죠. x2x 더하기 y2y 더하기 a의 2분의 x2 더하기 x 플러스 b의 2분의 y2 더하기 y 더하기 c는 0입니다. 마찬가지로 L2도 b를 이용해서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겁니다. 3 더하기 x 더하기 b의 2분의 y3 더하기 y 더하기 c는 0이에요. 이제 저희가 뭘 증명해야 되냐면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빨간색 박스 친 것처럼 생겼다라고 온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윈도우가 잘못했네요. 저 빨간색 박스가 A랑 B를 지난다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다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방정식 L이 뭘 지난다? A랑 B를 지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럼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Y 대신에 X2, Y2를 넣거나 그리고 X3, Y3를 넣었을 때 성립해야겠죠. 그러니까 뭐를 만족하면 되냐면 X1, X2랑 A를 대입한 겁니다. Y1, Y2 플러스 A에 2분의 X1 더하기 X2 플러스 B 곱하기 2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C가 0이다 라는 것이 이게 A를 지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B를 지난다는 것은 X1, X3 플러스 Y1, Y3 플러스 A 곱하기 X1 더하기 X3 플러스 B 곱하기 2분의 Y1 더하기 Y3 플러스 C는 0인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L1이랑 L2의 교점이 P죠. 얘들은 교점이 P예요. 그러면 이 P의 좌표가 지금 x1, y1이니까 저희가 지금 밑에다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L1이랑 L2의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x랑 y 자리에 이 x1이랑 y1을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1, 1, 1,
1 넣어도 성립하고요. 1, 1, 1, 1 넣어줘도 성립할 겁니다. 왜냐면 L1이랑 L2는 P를 지나니까요. 근데 이 결과물이 사실은 이 결과물은 얘랑 똑같은 식이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랑 이 녀석도 그냥 같은 식입니다. 아예 똑같은 식이에요. 되게 우연치 않게 저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즉 정답으로 주어진 이 직선의 방정식이 A랑 B를 지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다 0으로 만드니까요. A랑 B를 지나기 때문에 두 개의 점을 지나면 직선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저 네모 박스에 친 직선이 A, B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제 접점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점 두 개를 이어서 만든 방정식을 극선이라고 해요. 접점 두 개를 이어서 만든 직선을 극선이라고 합니다. 이 극선의 방정식은 이 증명의 원리가 굉장히 단순한데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곡선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의 방정식에서 내신으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토픽 중에 하나인데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평면 위에 두 정점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양수 MN이 있대요. 그리고 AP 대 BP를 M 대 N으로 만족하는 점 P의 집합은 AB를 M 대 N 외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각 끝점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A랑 B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어떤 P를 찾고 싶은데 이 B를 만족하는 길이 B가 M 대 N이 되게 하는 점 P를 다 찍으면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원이냐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이 점이랑 그 다음에 M 대 N으로 외분한 이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원에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점 P를 잡아서 AB 대 BP를 재시면 M 대 N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죠.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명 방법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중선 정리를 증명할 때 기하적 성질은 좌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고등수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계산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좌표를 굉장히 간단하게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으면서 저희가 최대한 계산이 덜 복잡하게 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되는 점은 A랑 B죠. A는 제가 0,0이라고 하고요. B는요. 아무렇게나 줘도 됩니다. B를 T,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도 일반성을 잃지 않겠죠. 그죠? A랑 B는 그냥 정해진 점이니까 X축 위에다 올려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되는 점 P의 자치를 궁금해하니까 P를 X, Y라고 줍시다. 그러면 이제 M 대 N이라는 정보를 써야겠죠. 그러면 AP의 길이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BP의 길이는요. X 빼기 T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이 녀석이 M 대 N이 돼야 되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N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M제곱 X제곱 빼기 2TX 플러스 T제곱 플러스 M제곱 Y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요. M제곱 빼기 N제곱에 X제곱 빼기 2T M제곱 X 플러스 M제곱 T제곱 플러스 M제곱 빼기 N제곱의 Y제곱은 0이 되겠죠.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이제 저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이 형태가 외분점과 내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냐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열심히 구하려고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다른 스토리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거꾸로 전개하면 될 겁니다. 외분점과 내분점을 구해서 그 녀석들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이 녀석이랑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계산이 조금 더 간편하겠죠. 그래서 한편 하고 이제 외분점과 내분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외분점을 먼저 구해볼게요. 외분점은 앞에서 배운 공식에 의해서 m 빼기 n분의 mt, 0이고요.
내분점은요? m 더하기 n분의 mt, 0이 되겠죠?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외분점과 내분점의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둘이 더하면 됩니다. m 빼기 n분의 mt 플러스 m 더하기 n분의 mt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0 이렇게 해주면 중심의 좌표가 나오겠죠. 계산을 하면요. m제곱 빼기 n제곱에 mt가 될 것 같습니다. m제곱 t네요. 그 반지름은요. 내분점에서 외분점과의 거리를 잰 다음에 절반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둘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m 더하기 n분의 mt에서 빼기 m 빼기 n분의 mt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길이는 m제곱 빼기 n제곱분의 mnt가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방정식은 중심이 이 녀석이고 반지름이 저 녀석이니까 x 빼기 m제곱 빼기 n제곱분의 m제곱 t의 완전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 나오겠죠? 빼기 n제곱 분의 m제곱 n제곱 t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이 녀석을 열심히 정리하면 얘가 나온다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이거는 참으로 알려진 명제니까요. 양변에 m제곱 n제곱 빼기 n제곱의 완전제곱을 한번 제가 곱하고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이 나오고요. 얘는 2x제곱 tx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m제곱 빼기 n제곱분의 m4승 t제곱이 나오겠네요. 플러스 m제곱 빼기 n제곱 y제곱은요. m제곱 빼기 n제곱분의 m제곱 n제곱 t제곱이 나오네요. 이 친구를 넘겨서 정리를 하시면요. m제곱 빼기 n제곱분의 1 하고요. t제곱도 묶이고 m제곱도 묶이네요. 그러면 m제곱 빼기 n제곱만 남아서 사라지죠. 그래서 이 형태가 얘랑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똑같다 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b가 일정한 점 P들의 모임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는 것을 방금 증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상의 정말 마지막 파트죠.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은요. 결과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fx, y가 0이 주어지면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죠. y는 a 대칭은요. 2a 빼기 y 넣으면 되고요. y축 대칭은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x는 a 대칭은 2a 빼기 x 넣으면 되고요. 0,0은요. 다 마이너스 대신 넣어주면 되죠. a, b는요. 2a 빼기 x, 2b 빼기 y. 여기랑 여기 있던 거 합쳐주면 얘가 나오죠. y는 x는요. x랑 y 바꾸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x는요.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도 취해주면 됩니다.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수학화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집합과 명제의 파트가 수리논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알려줍니다. 집합과 명제가 수학화를 저희가 1학년 수학을 이제 수리논술에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집합과 명제를 심도 있게 학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2학기 수학을 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논리적으로 다뤄보도록 합시다. 먼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의 정의는요. 서로 부분집합인 겁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런 걸 써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냥 원소가 같다 이렇게만 해도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이제 집합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저 진수를 쓰는 게 좋습니다. 한편 A가 B에 속한다의 정의는 모든 라지 A의 원소 스몰 a를 골랐을 때 그 원소들이 전부 다 B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A랑 B가 같다는 것의 정의는 또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될 수 있어요. A가 라지 A에 들어가면 B에도 원소다. 이게 A가 B에 속한다의 정의였죠. A가 라지 B에 들어가면 라지 A에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B가 A에 속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주면 A랑 B가 같겠죠. 자, 처음 배운 거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간단한 연습 문제를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연수 K에 대해서 집합 AK를 X의 배수라고 하죠. K의 배수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K의 배수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때 이것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뭘 보여야 된다면 서로 부분집합인 걸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A6에 들어가고 그리고 A6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은 또 뭐랑 같은 얘기였냐면 X가 A2랑 A3의 교집합에 들어갈 때 X가 A6에도 들어간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고 역으로 X가 A6에 들어가면 X가 A2, A3 이렇게도 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요, X가 A2에도 들어가고 A3에도 들어가니까 X는 2K1이고 혹은 이제 3K2가 되겠죠? 어떤 K1과 K2라는 정수에 대해서요. 따라서 그러니까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니까 X는 6의 배수가 됩니다. 따라서 X는 A6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역으로 X가 만약에 A6에 들어가면 X는 6K 형태겠죠? 6의 배수니까요. 그리고 2분의 X는 3K이고 3분의 X는 2K인데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죠. 이 말은 즉슨 X가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2 또는 3으로 나눴는데도 결과가 여전히 자연수니까. 따라서 X는 A2에 들어가고 X는 A3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간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 서로 포함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같다라고 증명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연습 문제도 한번 볼게요. A가 B에 속하고 B가 C에 속하면 A가 C에 속함을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A가 B에 속한다는 것의 정의가 X가 A에 속하면 X가 B에 속한다는 얘기고 B가 C에 속한다는 얘기는 X를 B에서 선택하면 X는 C에서 선택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A가 C에 속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뭘 증명해야 돼요? 내가 X가 A 출신일 때, A의 원소일 때 X가 C의 원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그죠? 따라서 근데 이제 X가 A의 원소면 이 가정에 따라서 X가 B의 원소가 되고 이 가정에 따라서 X가 C의 원소가 되죠. 그래서 X가 A에 들어가면 X가 C에 들어간다라는 이 결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A는 C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집합에 관련된 명제를 증명할 때는 귀류법을 잘 쓰면 굉장히 쉬운 경우가 많아요. 다음 문제도 한번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일 때 A가 B에 속함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것을 증명할 때 귀류법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요. 만약에 귀류법을 쓴다는 것은 B가 A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결론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류법을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정하면 됩니다. A가 B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원소를 찾을 수가 있냐면 A 차집합 B를 했을 때 어떤 원소를 하나 고를 수 있겠죠. 왜냐면 A가 B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A 차집합 B를 했을 때 어떤 원소가 하나 존재하겠죠. 근데 얘는 모순입니다. 이게 왜 모순이에요? 가정에서 이 녀석이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저런 X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증명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1번을 이용해서 바로 증명이 되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면 A는 B에 속한다 그랬고요. 아까 증명한 것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면 이번엔 B가 A에 속하겠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집합 두 개가 같다의 정의였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끝납니다. 자, 다음은 명제로 넘어갈게요. 명제는 집합론이랑 증명하는 아이디어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음 명제를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것의 대우 명제도 참임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집합에 대한 문제로 바꿔보겠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진리집합들을 꺼냈을 때 P랑 Q는 각각 스몰 p, 스몰 q의 진리집합이라고 할게요. 진리집합들을 꺼냈을 때 이런 포함관계가 있음을 얘기하죠. 그럼 이것의 대우명대도 참임을 증명하라는 말은 not q이면 not p도 참이냐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것을 집합의 이야기로 꺼내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도 들어가는가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집합의 언어로만 꺼내보면 p가 q에 속하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하냐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x가 p이면 x가 q에 속하겠죠? 이게 부분집합의 정의였죠? 얘도 이제 귀류법을 통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뭘 증명하면 되냐면, 저희가 q 여집합에 있는 x를 골랐을 때 p 여집합에도 들어가냐, 이것을 증명하면 되죠. 귀류법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거니까 이 녀석 x가 p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x가 p 여집합에 안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는 p에 들어가죠. 이게 여집합의 정의죠. 근데 가정에 따라서 p에 들어가면 q에도 들어간대요. 근데 이 녀석과 모순이죠. p가 q 여집합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죠. 따라서 저희가 결론을 부정했던 이 녀석이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순이라는 포인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사실 x가 q 여집합이고 x가 q이려면요, q는 이제 공집합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q가 이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x가 q 여집합에도 들어가고 q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공집합이니까 x를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우명제가 참이다 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것은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명의 개괄은 다음과 같죠. 유리수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m은 0이 아니고 m과 n은 서로 소인 두 정수라고 가정을 해서 이제 귀류법을 써서 유리수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제곱을 하시면 m제곱분의 n제곱이 2가 나오죠. 그래서 2m제곱은 n제곱. 그래서 얘가 짝수고 n이 짝수면 n제곱은 4의 배수죠. 그래서 2를 날려도 얘가 짝수가 되는데, 그런 두 개가 짝수인 게 이 서로소랑 충돌이 일어나서 모순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했던 게 다 기억이 날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논술에서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또 하나가 절대부등식입니다. 산술기하 조합 평균을 먼저 한번 증명해 보면서 절대부등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a랑 b가 양수일 때 다음을 증명하랍니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ab는요 a 더하기 b분의 2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래요. 부등식을 증명할 때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항상 증명을 할 때 이것을 꺼냈었죠. 뭘 증명해야 하는가, 이것을 항상 주의 깊게 쓰셔야 됩니다. 서술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루트 ab가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루트 ab가 a 더하기 b분의 2ab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보이면 되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 보여봅시다.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아마 다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완전제곱식이 나오죠. 2분의 1에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제곱식이고, a랑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a 빼기 루트 b가 실수가 되죠. 그래서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따라서 1번식이 성립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렇게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이 1번식 있죠? 1에서 양변에다가 역수를 한번 채워볼게요. a 더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역수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a 더하기 b분의 2가 되고 이 녀석은 루트 ab 분의 1이 되고 역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양변에다가 ab를 곱합니다. ab는 양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분의 2ab가 되고 얘는 그냥 ab에 루트 씌운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2번이죠. 그래서 2번도 성립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술을 하실 때는 어떻게 쓰는 거를 추천하냐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문제를 서술한 것이고요. 답안지에 쓰실 때는 이쪽 방향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이 증명의 핵심이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제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핵심이잖아요. 얘는 산술기하를 이용한 게 핵심이고요. 핵심이 항상 먼저 드러나도록 서두에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써도 저가 쓰는 것처럼 want라고 해서 제가 뭘 증명해야 되는지를 먼저 쓰고 논리적으로 차례차례 한글을 섞어가면서 서술을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여백에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백까지 좀 신경을 쓰고 싶으면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빨리 찾은 다음에 그것을 먼저 서두에 박아놓고 시작을 하면 좋은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n개로 일반화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한양대학교 논술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게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n이 1일 때를 먼저 점검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죠. 그러면 n이 1일 때 좌변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그냥 a1이 되겠죠? a1분의 1이니까 우변은요 a1의 1승이니까 a1이죠. 그래서 둘이 같습니다. 같으니까 크거나 같다도 성립하겠죠. 성립합니다. 자, 이제 n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것이 이제 귀납적 가정이죠. 그래서 지금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n분의 1에 a1 더하기 해서 an까지 쭉 더한 게 a1, an에 n분의 1승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을 목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저희는 뭘 증명해야 되냐면 수학적 귀납법의 목표는 n번째가 성립하면 n 플러스 1도 성립한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빨간색으로 써놓은 저 가정을 이제 저희들의 수학적 능력을 발휘해서 n 더하기 1분의 1에 a1 더하기 해서 an 꼭 하나 더 더한 an 플러스 1 n 플러스 1 형태가 여전히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이 숫자들이 등호 조건이 있죠. 이 등호 조건은 언제냐면 a1이랑 an이 같을 때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n 플러스 1개의 숫자들이 전부 다 같을 때가 있고 전부 다 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n 플러스 1개의 숫자들이 전부 다 같으면 자명하죠. 자명하게 이 식이 등호가 될 겁니다. 그죠? 왜냐면 좌변은 n 더하기 1분의 a1을 n 더하기 1개가 나오니까 그냥 a1이죠. 우변도 마찬가지. a1에 n 더하기 1승을 n 더하기 1분의 1로 한 거니까 그냥 a1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1번이 아닌 케이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개의 숫자들이, 양수들이 적어도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귀납적 가정 n번째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x라고 쓰지 말고 a라고 씁시다. a 바라고 한번 써볼게요. n개짜리 평균을 a 바라고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요. n 플러스 1개짜리의 평균을 a 바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정한 게 뭐냐면 n 플러스 1개의 숫자들이 전부 다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숫자들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숫자들을 찾을 수 있냐면
어떤 자연수 n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a n 플러스 1보다 크고 a 바보다는 a n 플러스 1이 크고 그 다음에 a n이 그 다음으로 더 큰 인 n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n 플러스 1개의 숫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계산식은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래서 이걸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a 반은 한 이쯤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k랑 어떤 k 플러스 1번째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거냐면 이런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는 ak랑 ak 플러스 1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거를 다시 재배열을 하는 겁니다. 서술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재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다시 이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로 데려와요. 그래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 n 플러스 1개의 자료를 기하평균하고 산술평균할 뿐이니까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를 바꿔서 이 사이 범위가 되게 하는 k를 n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n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적당한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계산에 의해서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an에서 a 바를 뺀 건 양수죠. 그리고 a 바에서 a n 플러스 1을 뺀 것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큽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 n 플러스 1개의 자료를 n개의 자료로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의 귀납적 가정은 n개의 자료에 대해서는 저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니까 저희가 자료를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y라는 새로운 변수를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y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an 플러스 1 빼기 a 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다시 개수를 n개로 줄이기 위해서예요. 저희가 지금 더해야 되는 숫자가 a 바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n 더하기 1분의 1에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의 a 바가 되죠. 그래서 이 n 플러스 1의 a 바를 전개해서 n a 바만 남기고 여기다가 빼기 a 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y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n 빼기 1개의 자료가 나오고 여기 1개 있으니까 토탈 n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이제 저희가 귀납적으로 가정했던 n개짜리 산술기하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다시 가정을 어디다가 적용하냐면 a1, a2, an 빼기 1이랑 y에 적용합니다. 얘네는 n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어요. a에 n 플러스 1 거듭제곱은 a 바의 n승의 a 바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는 이제 n개짜리 평균이 됐으니까 이 녀석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1, a2, a n 빼기 1에 다음에 y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다음에 이 하나의 a 반은 그대로 있겠죠. 이 녀석은 그대로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냐면 여기가 크기를 원해요. 어떤 것보다 크기를 원하냐면 a1, an 빼기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되기를 원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식이랑 이 식이 결국에 저희가 원하는 n 플러스 1개짜리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만 보이면 되냐면 이 y 곱하기 a 바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빼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ya 바 빼기 an 플러스 1은요. 정리를 하면
an 플러스 1 빼기 a바에 a바 빼기 an 플러스 1인데 녀석이 방금 저희가 처음에 체크했던 이 녀석입니다. 빼기 a바 빼기 an 플러스 1인데 얘가 0보다 크죠. 따라서 이 ya바가 얘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시죠. 그래서 저 노란색 형광펜 친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n 플러스 1번째에도 성립하니까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갑자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굉장히 증명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명은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증명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위키백과를 다시 한 번 더 참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a, b, x, y가 실수일 때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등식은 본 적 있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죠.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증명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정시면접으로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타 학교에서도 이제 수리논술 말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으로도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 증명 스킬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짜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희가 뭘 증명하면 되냐면 부변에서 좌변을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면 되겠죠. 이 녀석을 전개하면요. bx 빼기 ay의 완전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a, b, x, y가 실수이기 때문에 bx 빼기 ay도 실수겠죠. 따라서 실수의 완전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증명이 끝납니다. 논술에서 알아둬야 되는 스킬은 바로 밑에 있는 건데요. n개짜리 일반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증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기발하기 때문에 기억해두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보겠습니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랑 bn이 실수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식이네요. 자, 밑에다 힌트를 적어놨는데 이 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게요. k는 1부터 n까지 akt 빼기 bk의 완전제곱을 시그마를 취한 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양수들의 합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요. 그죠? 실수들이니까. 이 녀석을 전개를 하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제곱 t제곱 빼기 2배 k는 1부터 n까지 ak bk의 t 플러스 k는 1부터 n까지 bk제곱이 되죠. 이제 이것을 t에 대한 이차함수로 보는 거예요. t에 대한 이차함수로 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죠.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어차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양수고요. 그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근이 이렇게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 k는 1부터 n ak bk의 완전제곱에서 k는 1부터 n까지 ak제곱 k는 1부터 n까지 bk제곱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얘를 정리하면 얘가 나올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증명이 됩니다. 물론 디테일하게는 이 최고차 한계수가 0일 수도 있죠. 만약에 최고차 한계수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제곱들을 더했는데 걔가 0이 나오려면 A1이랑 A2랑 전부 다 0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이미 이 식이 성립하죠. 0을 대입해 보시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써주는 게 더 완벽한 풀이일 것 같아요. 코이슈바르츠 부등식이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소문제 2번으로 출제가 되었던 기출문제가 밑에 2번입니다. 이거는 실력정석의 연습문제에도 존재하는데요.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여기가 완전 제곱이에요. 자,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f 빼기 tg가 완전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하면 되겠죠. 얘도 여전히 실수 제곱이 양수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얘를 전개하면요. gx의 완전 제곱 t제곱 빼기 2fx gx t 플러스 fx의 완전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적분을 씌워요. 적분을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랄에 ab 그냥 g제곱 이렇게 쓸게요. 빼기 2의 ab fg t 플러스 ab g제곱이 f제곱이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똑같은 원리로 판별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ab fx gx의 완전 제곱이 빼기 ab gx dx ab fx d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정리하시면 얘가 나오죠. 서울대학교에서는 사실 여기서 f랑 g가 연속함수라는 조건을 줘서 조금 더 심화된 서술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것은 저희 파트 1에서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고등수학에서 등장하는 증명 툴 중에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니까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다음 파트로 함수를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수의 어떤 성질을 증명하는 것은 막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증명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증명을 하면서 사고방식 자체가 이제 수리논술에 아주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이 R일 때 F가 R에서 R로 가고 Fx가 X3승인 1대1 대함수임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대1 함수임을 먼저 증명을 해야겠죠.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x1이랑 x2가 다를 때 fx1이랑 fx2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원하는 것은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연습 문제에 넣은 이유는 2번 때문인데요. 1번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x1이랑 x2를 실수 전체 입합 R에서 하나 골라오고 x1이랑 x2가 만약에 다르면 당연히 x3승이랑 x2의 3승도 다르겠죠? 따라서 fx1이 fx2랑 다릅니다. 이게 fx1이고 이게 fx2니까요. 따라서 f는 1대1 함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2번인데요. 2번을 증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요. 저희는 이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치역이랑 공역이 뭘로 같냐면 R이니까 둘 다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실수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요. 그거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Y로 대응되는 어떤 정역의 원소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F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Y인 네모가 정역인 R에 있음을 증명하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Y의 3분의 1승이겠죠. 왜냐면 fx는 x3승이니까.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실수냐인 것만 규명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죠. 자명하죠. 따라서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한다? 공역의 원소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꺼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Y에 라는 결과를 뱉게 하려면 내가 F 안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 네모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되냐를 증명하면
치역과 고역이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연습 문제는 이제 우함수랑 기함수인 것을 증명을 하는 건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함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g-x가 gx인 것을 증명하면 되고 h가 기함수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h-x가 -hx인 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이건 각각 대입해보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 얘네 둘을 더하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날아가서 gx 더하기 hx는 fx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fx는 항상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로 이렇게 찢을 수 있다라는 이걸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의의 함수를 성질이 어떤 것도 규명되지 않은 함수를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연습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함수랑 관련된 연습 문제는 정말 많은데요. 저는 한 가지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파이, 파이 대칭임을 증명하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 파이, 파이 대칭이려면 어떤 항등식을 만족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점대칭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함수 그래프가 있었고 파이, 파이 대칭이라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녀석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이 녀석의 x좌표를 파이 더하기 x, 얘는 파이 빼기 x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를 x, 여기도 x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f가 파이, 파이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f 파이 더하기 x에 대응되는 값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f 파이 빼기 x가 있겠죠. 얘네들을 평균을 내면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파이가. 그래서 이 평균을 낸다는 의미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 파이 더하기 x에서 파이 빼기 x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혹은 얘를 증명해도 됩니다.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 대신에 파이 빼기 x를 넣어도 되겠죠. 파이 빼기 x를 넣으면 2분의 2파이 빼기 x 더하기 fx는 파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파이, 파이 대칭이다, 점대칭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게 성립하니? 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f2파이 빼기 x 더하기 fx를 2로 나눈 게 파이인가? 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건 대입만 해보면 아주 쉽게 풀 수 있겠죠. f2파이 빼기 x 더하기 fx는 2파이 빼기 x 하고 2 사인 2파이 빼기 x고요. 얘는 x 더하기 2 사인 x죠. 이 녀석이 마이너스 2 사인 x죠. 그래서 날아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2파이만 남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파이가 되고 원하는 것이 증명이 됐죠. 위에 있는 연습 문제가 이런 항등식들을 다 증명하면 돼서 원하는 것들만 써주면 됩니다. 원하는 것들만 쓰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f합성 gx가 기함수인 것을 증명하려면 마이너스 x를 대신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가 맨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이 녀석은요, a,a에 대해서 대칭함수를 보이랬으니까 이것을 보이면 되겠죠. 2a 빼기 x랑 x를 넣은 다음에 평균을 했는데 얘가 뭐가 된다? a가 나오게 됐는지 증명을 하면 되겠죠. 이 식을 증명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해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유리함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식은 이제 가비엘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유리함수에서 이제 서술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뭐냐면 분수식이 있으면 이 분모 자리에 들어간 이 식들이 전부 0이 아니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약분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증명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녀석의 가비엘이는 이거를 나타내는 게 가비엘이에요.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입니다. 만약에 B분의 A랑 D분의 C랑 F분의 E가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 녀석을 K라고 합시다. 그러면 A는 BK, C는 TK, E는 FK가 되니까 전부 다 더해줘서 나누면 되겠죠? K는 B 더하기 D 더하기 F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가 돼서 원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미적분 파트에서 증명을 많이 보게 될 식인데요. 이 식은 사실 어떤 식이냐면 아래로 볼록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래로 볼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미적분 파트에서 다시 알아보고요. x분의 1이 아래로 볼록인 것은 x가 0보다 큰 데에서는 아래로 볼록이죠.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뭘 증명하면 되냐면 이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1 빼기 t의 fy 빼기 ftx 더하기 1 빼기 t의 y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녀석은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제가 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y에 tx 더하기 1 빼기 t의 y분의 1을 하고 분자가 조금 복잡한데요. 분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t 빼기 t제곱에 x 빼기 y의 완전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조건을 보면 t는 0과 1 사이니까 이 녀석은 또 0과 1 사이죠. 그리고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도 0보다 크고요. y도 0보다 큽니다. 당연히 tx 더하기 1 빼기 ty도 0보다 크거나 나왔겠죠. 얘는 완전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큽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직접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이 좀 더러운 문제가 항상 수리논술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전개 다 해보세요. 밑에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얘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있죠.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은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림 생각해 보시면 루트 x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위로 볼록이죠. 얘도 전개를 해보시면요. 어떤 것을 증명하면 되겠어요? ftx 플러스 1 빼기 ty가 다음에 tfx 얘는 루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완전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얘를 증명하면 되죠. 얘를 증명하는 것은 또 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랑 같죠. 제곱 빼기 tfx 플러스 1 빼기 tfy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은 또 증명이 계산을 해보시면요. 얘는 뭐랑 똑같냐면요. 굉장히 계속 유사한 형태가 나옵니다. t 빼기 t제곱에 루트 x 빼기 루트 y의 완전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t가 또 0과 1 사이니까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또 양수가 돼서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증명이 완성이 되겠죠. 이것도 꼭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수학 상하의 마지막 파트인 순열과 조합입니다. 순열과 조합은 사실 수리 논술에서 솔직하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공식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후에 확률과 통계에서 수리 논술이 사랑하는 주제는 이제 경우의 수는 아니고 확률인데요. 특히 그 확률을 계산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포함 배제의 원리입니다. 포함 배제의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A와 B의 원소는 A의 원소랑 B 원소를 더하고 겹치는 걸 뺀다라는 것이었죠. 3개짜리 포함 배제 원리도 하나씩 더하고 2개씩 빼고 3개씩 더하고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것을 빼주고 포함하고 배제하고 포함하고 배제하고 이런 원리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것을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란순열입니다. 교란순열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거였냐면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여기 지금 n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명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들의 모자가 있어요. 모자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모자를 모두 회수해요. 그래서 한 바구니에 넣어놔요. 그 다음에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 그 회수한 박스 앞에 가서 모자를 선택을 해요. 근데 그 모자를 선택을 할 때 1번은 자기 거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1번 모자를 가져가면 안 되고 2번은 2번 가져가면 안 되고 3번은 3번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모자를 돌려받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교란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이 3이면요.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두 가지예요. 아마 내신 대비를 하실 때 이거를 외워라 라고 다들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n개짜리를 일반화를 했을 때 이걸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공식을 한번 이제 포함 배제 원리를 이용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는 마지막 연습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그 녀석을 dn이라고 하면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나온대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시그마로 한 번에 뭉쳐서 쓴 것일 뿐이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n개의 원소에 대해서 그냥 n명의 사람이 있다고 써볼게요. 여기서 k의 항을 선택해서 고정을 한대요. 그럼 k의 항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n개 중에서 k를 고르면 되겠죠. nck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n-k의 원소는 무작위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n-k의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둘을 곱하면 됩니다. nck에다가 n-k 팩토리얼을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왜 갑자기 k라는 것을 도입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k가 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n명이 있었고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1번은 이제 자기 자신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여기다 들어갈 수 있는 건 2, 3부터 n까지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무작위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문제 조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자를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문제 조건을 빼버리면 n팩토리얼이 되겠죠. 또 전체 경우에서 n팩토리얼에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을 빼주는 겁니다. 그게 이해 아닐까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게 한 명일 수 있고 두 명일 수 있고 세 명일 수 있고 네 명일 수 있죠. 그런 경우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뭐냐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수예요. 하는도 되고 안 하는도 되는데 의미상에서는 하는 만족하는이 맞으니까 만족하는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처음에는 n개들을 전부 다 뺍니다. 그 다음에 한 명씩만 선택을 해요. 자기 자신 거를 가져가게. 그게 문제 조건을 만족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명씩 가져가게 하면 n-1 팩토리얼만큼 빼주면 되겠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녀석이 바로 na1 플러스 na2 플러스 nan인 거예요.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두 개씩 교집합을 한 겁니다. 두 개씩 교집합한 건 빼야겠죠. 그 다음에 세 개씩 교집합한 거는 다시 더해야겠죠. nc2에 n-2 팩토리얼 됩니다. 다시 빼주고 더하고 빼주고 더하고를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나타낸 겁니다. 마지막 스텝은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2를 택하면 더하고 3을 택하면 빠지죠. 그러니까 n이 홀수면 마이너스고 n이 짝수면 플러스니까 마지막 스텝은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에 n승하면 홀수일 때 빠지고 짝수일 때 더해지겠죠. 그쵸? 마지막 스텝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에 n승하고 ncn의 0팩토리얼, n 빼기 n 팩토리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을 하면 시그마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k는 0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의 k에 nck의 n 빼기 k의 팩토리얼이죠. 얘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nck는 n 팩토리얼을 k 팩토리얼이랑 n 빼기 k 팩토리얼로 나눈 다음에 오른쪽에 n 빼기 k의 팩토리얼을 곱해줬으니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n 팩토리얼은 밖으로 나가고 k는 0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의 k 다음에 k 팩토리얼 분의 1이라는 신기하게 생긴 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써있는 이 결과죠. 까지 해서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용한 교란 순열까지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고1 때 배운 수학들을 모두 면밀하게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수리논술에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아이디어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수능 범위에 실제로 들어가는 게 다음 시간부터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기하인데요. 그쪽 파트부터는 이제 대충 넘어가는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